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일반 비행기는 우주를 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도 토픽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저희는 곧 이륙합니다. 동력장치, 기계설계, 제어장치, 기기와 설비 등 로켓 개발과 우주공학 탄생의 기초를 닦은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현재 그 외형이나 비행 방법에 있어서 비행기를 연상시키지는 않지만 그 구조나 장비에는 항공기가 바탕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공이 우주공학의 요람이라고 불리우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높은 곳을 고속으로 비행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항공기의 완벽한 구조, 거대 출력 제트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인류는 우주 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의 탐사, 개척에 참가한 많은 연구자나 설계자들은 대부분 항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최초의 우주정복자가 파일럿이었다는 점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반적인 여객기는 고도 약 10km의 높이를 날고 있습니다. 기체에 따라서는 12,000m의 높이까지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요. 비행기는 일정 높이까지 상승하면 기체가 소비하는 액체 연료가 줄어 비행하기에 최적의 속도에 맞춰집니다. 또 비행 방향에 따라 몇 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동, 북, 그리고 남동쪽으로 향하는 기체는 디스패처가 고도 9에서 11km의 비행 경로를 선택합니다. 반면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기체의 경우 지상보다 10,000에서 12,000m 높이의 경로를 통과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9km 이하의 고도를 날아다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낮을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져서 연료 소비량이 몇 배나 커지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은 지구를 뒤덮고 있는 공기 덕분입니다. 그러니 지구에 공기가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날 때 공기는 날개 표면을 지나 날개 위와 아래의 기압차를 만들어내며 비행기를 지탱합니다. 이 기압차에 의해 위쪽으로 떠오르는 힘, 즉 양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요. 이 양력이 비행기의 날개를, 다시 말해 비행기 자체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양력도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티슈같이 얇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해보세요. 그걸 입가에 가지고 가서 똑바로 숨을 불어 날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래에 늘어져 있던 종이가 갑자기 힘차게 떠오를 겁니다. 이런 현상도 바로 양력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을 불면 종이 위의 기압이 바뀌게 되는데 아래의 기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종이가 평행 방향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애초에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는 공중에서 기체의 조작과 흡기, 배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힘, 즉 항력을 만들어내므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출력을 가진 엔진이 필요하게 되죠. 게다가 항력은 속도가 증가할 때마다 급격히 커집니다. 그렇다면 왜 비행기는 더 높은 곳을 날거나 그보다 더 나아가 우주로 날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공기 저항은 지상에 가까울수록 커지므로 고도가 높은 곳이라면 반대로 저항은 작아질 겁니다. 이 원리를 비행 시뮬레이터로 검증해 볼게요. 이미 확인했듯이 비행기는 11,000m 이상의 고도는 날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상승에 따라 공기가 얇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비행기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비행기의 제트 엔진은 연료를 태우기 위해 산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공기가 없으면 흡기와 배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 날개의 양력도 작아진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모든 항공기 엔진은 그것이 어떤 타입인지에 관계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기가 있는 것을 전제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정한 고도에서는 비행기가 공중에 머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로 우주에 날아가려고 해도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 슬프게도 비행기가 우주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객기가 소리의 벽을 돌파한다고 해도, 즉 음속을 넘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끝에는 더 큰 열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는 필연적으로 가열되어 고온이 됩니다. 현대 대형 여객기는 보통 8에서 10km의 높이를 시속 900km 정도로 비행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공력 가열은 극히 적으므로 비행기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행기가 같은 높이를 시속 30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그 표면을 덮는 공기의 온도는 280도에 이릅니다.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 초음속에서는 1000도, 시속 10,000km의 속도에서는 3600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 항공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64년에 개발된 터보젯 엔진이 탑재된 블랙버드라는 정찰기가 이미 고도 29km까지 도달했고, 속도는 음속보다 3배나 빠른 시속 3,500km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런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우주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로켓은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죠. 첫째로 로켓 엔진에는 연료의 연소를 촉진하는 화학 혼합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의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로켓은 소리의 벽과 열의 벽을 넘을 수 있으며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궤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임상에서는 비행기로 최대 11,800m 높이까지밖에 비행하지 못했습니다. 로켓 우주공학의 탄생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과제들은 물론 우주 비행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단열 구조, 온도 조절, 방사선으로부터의 생물학적 보호 기술 등 향후의 항공 발전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 기술과 우주 기술의 진화를 보고 있으면 문득 의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들은 점점 가까워져 갈까요? 아니면 각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가까운 장래에 항공공학과 우주공학이 일체화해 나간다는 견해에 관한 정당한 근거도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을 달에 보낼 만한 비행기가 탄생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놀러오세요. 만약 홀로 고고히 떠있는 쓸쓸한 위성, 달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초대할게요. 여러분들은 같이 가주실 거죠? 댓글란에 초대에 대한 답을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지구에 있으니 김칫국을 좀 마신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죠.